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오늘은 ASP.NET 코어 3.1 6번째 시간인 쿠키 인증 로그인과 권한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권한 관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쿠키 로그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클레임, 롤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밀번호의 저장, 그리고 인증 권한의 갱신, 이렇게 순서 진행될 거고요. 일단 권한 관리는 아시다시피 웹은 일단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끝나면은 거기서 연결이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증이 어떻게든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ASP.NET Core Identity, 기존에는 ASP.NET Identity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기능이 이제 코어로 가면서 좀 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패키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인증 모듈이 지원이 돼요.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번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예전 방식인 쿠키 로그인으로 할 겁니다. 쿠키 로그인 역시 코어 아이덴티티에도 지원이 됩니다. 쿠키 로그인을 구성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SP.NET 코어 아이덴티티에서는 이미 그 구성된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쿠키 로그인을 쓰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해주고, 쿠키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 작업을 그러니까 인증 메소드를 시작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증 정보가 만들어져서 사용자 쿠키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 쿠키 값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서 로그인이 맞다 틀리다를 이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롤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기존에 많이 그 웹 쪽을 해보셨으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 이제 권한 관리를 한다 쳤으면은 예전 뭐 클래식 ASP라던가 뭐 이런 좀 그냥 학생 그냥 뭐 대충 해보셨던 분들은 뭐 세션에서 그 아이디를 봐주다가 DB에서 비교를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뭐 관리자다, 뭐 이 메뉴를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메뉴에 특정 권한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롤이라는 걸로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클레임이라는 거를 뭐 쓴다라고 하는데, 클레임 속에서 이제 롤을 쓰고 그러니까 역할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역할을 묶은 뭐 롤 그룹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단순하게 롤만 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컨트롤러의 특정 롤 아니면은 유저의 롤이 있다 정도 비교를 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러 그 URL에 콜 요청이 왔을 때 그 리퀘스트 자체를 이제 401 에러로 이제 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유저 is in 롤을 통해서 이 역할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권한이 있느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if 문을 통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 저장인데,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 전송은 일단 전송 자체에 대해서 암호화를 뭔가 하는 것보다 HTTPS 프로토콜은 이미 암호화가 돼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끝점 뭐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암호화를 해서 던진다거나 이런 작업은 굳이 하진 않을 거고요.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송했을 때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일단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요. SHA 암호화죠, 실질적으로. HMAC SH512 해시 암호화를 통해서 저장을 할 거고, 즉 해시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 암호화가 되면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저희가 가입을 했을 때 ABC라는 암호를 써서 이게 뭐 BCD라던가 이런 형태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BCD를 다시 복호화해서 ABC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제가 ABC를 입력을 하면은 그 ABC를 동일한 암호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암호화가 완료된 값만 비교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설명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부분들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심한 경우는 베이스 64 그냥 인코딩이죠. 단순 인코딩을 통해서 값이 변경됐기 때문에 암호하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AES, 뭐 레인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방향, 즉 복호화가 가능한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이 들어와서 로그인 인증을 진행할 때 저장된 암호를 복호화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좀 심한 경우는 이 정도고, 좀 잘못된 경우라고 보면은 MD5 같은 이미
그 딕셔너리 공격이라고 사전적으로 이미 공격이 완료된, 즉 복호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키값이 너무 짧아갖고 실질적으로 복호화가 필요 없이 이 ABC를 넣으면 BCD가 나온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사전 딕셔너리 그런 걸로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짧은 키값을 가진 걸로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긴 키값을 가진 HMAC SHA512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SHA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2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10이라는 거는 이제 비트 수고요. 인증 권한의 갱신이라는 부분인데 세션이라던가 기존의 알고리즘을 썼던 부분들이 있다면 로그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로그인이 뭐 중간에 뭔가 모종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저희가 정지를 한다던가 뭔가 제한을 둔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단순히 쿠키를 줬다라는 걸로 보면은 더 이상 제어가 안 돼요. 쿠키가 만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브라우저를 끄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끝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로그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쿠키의 그 유지 기간을 좀 며칠을 준다던가 몇 시간을 줘서 좀 길게 브라우저를 끄더라도 쿠키 인증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부여된 권한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권한에 대해서 재정을 하는 뭔가 인증 절차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제가 이 사람을 강제로 지금 계속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제가 이 사람을 강제로 뭐 탈퇴를 시킨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을 때 권한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자주 갱신을 할 거냐 매번 자기 DB에 가져와서 회원 권한을 갱신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DB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웹서버에서도 이제 대기 기간이 좀 더 늘어나니까 부담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쿠키 로그인 쪽에도 이미 예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과 동일하게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닥스 쪽에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는 게 가장 맞겠죠.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실행을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화면이 뜨죠. 일단 뭐 크게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현재 화면이 유지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일단 그럼 총 3가지 정도겠네요.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뭐 레지스터라던가 사인업 이렇게 말을 하죠.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혹은 사인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미 2가지 페이지는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로그아웃을 하는지 3개 정도 쓰겠네요. 일단 페이지가 지금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으니까 Authentication Login 1 그리고 Authentication Register 1이라는 페이지를 먼저 가져다가 붙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에서 가져다가 붙일 거고요. 총 뭐 위치는 동일하게 어드민라이터의 소스의 HTML 안에 있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티켓 리스트도 같이 있었죠. 일단 로그인은 별도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Authentication Login Register 1을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저희가 만들 거는 CS HTML이죠. 파일만 그냥 간단하게 변경해주고 따로 뭐 그냥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로그인 페이지죠. 그리고 레지스터 뭐 그대로 쓸까요? 레지스터 일단 로그인 페이지 저희가 쓸 페이지는 항상 그렇듯이 중간 부분만 필요한데 다른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만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지만 현재 모든 레이아웃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 이 부분도 사실 유지는 해야 되겠죠. 페이지 전체를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일단 화면 내에서 그려진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요만큼만 남길게요. 메인 래퍼나 뭐 프리로더 이런 건 필요 없고 앞에 날리고 아래쪽 지우고
다시 만들고 컨트롤 K, D를 통해서 소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유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하는 김에 이미지도 하죠 뭐. 에셋에 이미지즈에 빅에 3번 요거네요. 페이지는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별도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로그인에 3번 넣어놓고 저거는 여기 클라이언트 영역의 URL이니까 www.root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img에 로그인에 3.jpg가 되겠죠. 빅 아이콘도 있네요. 빅의 아이콘 붙여서 될까요? 대충 된 것 같죠? 두 번째 레지스터 역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동일하게 상단을 날리고 접고 하단을 날리고 펴고 컨트롤 K, D KD 눌러서 소스를 한번 정리하고 동일한 부분이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 이미지를 그냥 뿌려주는 건데 어쨌든 같이 그려주는 걸 그냥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굳이 이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 GitHub에서 그냥 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올릴 거니까요. 일단 기본 화면은 그냥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러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홈 컨트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붙여놓고 로그인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뒤에 복사는 빼고 로그인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로거는 일단 빼고 DI된 로거도 빼고 인덱스 놔두고 나머지 빼고 일단 이게 기본 구성이겠죠. 모델 이런 것들 사실 필요 없죠. 일단 굳이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보고 일단 페이지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로그인 그리고 레지스터죠. 페이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뷰 해서 그냥 화면만 나오게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하나 안 했네. 쉐어드에서 레프트 메뉴에 이제 저걸 연결을 해줘야겠죠. 로그인. 로그인의 로그인이죠. 로그인, 레지스터, 로그인의 레지스터 였죠. 다시 실행해서 보시면 일단 여기 됐다라고 보고 로그인 눌러보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 테두리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로그인과 레지스터가 CSHTML로 안 바꿨네요. 다시 레지스터 그대로 나오죠.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사인인이고 하나는 사인업 프리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은 굳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요거는 제가 지금 제 계정이 그냥 나오는 거고 그럼 일단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고 로그인만 치면은 인덱스라는 페이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저 부분은 제가 인덱스로 들어왔다 즉 인덱스로 들어왔다 하면은 리다이렉트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 라고 그냥 해서 로그인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겠죠. 다시 시작하면은
로그인 누르면은 로그인에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가겠죠. 리다이렉트 하니까. 일단 페이지는 그럼 만들어졌고 DB를 만들어야겠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레지스터가 있죠. 레지스터에서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세 가지만 입력을 받고 로그인을 그러니까 그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뭐 보통은 비밀번호 2개를 받아갖고 비밀번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그냥 단순하게 3개만 했네요. 레지스터에 가서 하나 더 받아보죠. 한 줄 더 해서 패스워드 타입이 패스워드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패스워드 체크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 더 추가해서 받는다 라고 하면은 패스워드 체크까지 해서 보통은 이렇게 받죠. 뭐 여러 개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디자인이 뭐 좋다 나쁘다는 그냥 뺄게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옆에 이름 이메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이건 치는 순간 날아가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인 페이지는 나왔다 라고 보고 DB를 하나 만들게요. 기존에 연결됐던 DB를 볼게요. 티켓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 일단 유저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T유저 만들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있네요. 순서대로 유저네임, 캐릭터, 이메일, 베리어블 캐릭터, 패스워드. 바이트 배열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베리어블 캐릭터로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가입일 뭐 이런 것들 등등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빼고 설계적인 내용은 일단 뺄게요. 로그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키값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메일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복적인 이메일이나 탈퇴하고 다시 가입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고유 키값을 하나 줘요. 유저 시퀀스라고 하고 이걸 상단으로 올리고 이거를 PK로 주겠습니다. 50, 55 이렇게 되는데 한 200 주고 이메일도 뭐 길게 나올 수 있다. 네임은 뭐 50, 이거는 인트 주고 부호 없음에서 올라간다 하고 저장 뭐 대충 할게요. 널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죠. 다 입력을 해야죠. 무조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갈게요. 뭐 좀 더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가입일, 등록일, 변경일, 뭐 실제 사용자 번호, 뭐 재접속, 실패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은 기능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다 누적시키긴 좀 뭐하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고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저니까 유저 모델로 할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유저 모델이라고 하나 할게요. 유저 모델은 뭐다? 첫 번째로 유인트죠. 부호 없음이니까 유저 시퀀스가 하나 있을 거고 유저네임 스트링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 일반적으로 프로퍼티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서 이렇게 경고가 나오네요. 대소문자는 사실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는 대퍼를 쓸 거기 때문에 대소문자 자체를 구분하진 않는데 일단 구색은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DB에서 가져오는 필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럼
레지스터를 먼저 볼까요?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고 이 형태로 돼 있고, 화면을 볼게요. 사인인을 누르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가야겠죠. 일단 여기 이 부분, 여기서 그냥 로그인으로 일단 간다. 슬래시 로그인만 치면은 어떻게 된다? 로그인으로 간다. 그쵸? 이렇게 화면이 동일해갖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사인인은 그럼 돼 있고, 사인업을 누르면은 저희가 회원 가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로? 액션에 정해진 곳으로. 액션이 없네요. 클래스를 일단 뒤로 빼고 중요한 부분을 좀 앞으로 뺄게요. 일단 아이디로 하나 해서 폼1이라고 하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페이지로 갈 거냐, 일단 저희가 로그인이라고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로그인으로 갈게요. 페이지지만. 아니면 보통 뭐 로그인 포스트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 방식으로 로그인이라고 해서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한 이름인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 거죠. 네임이 있어야겠죠. 유저 네임일 거고, 여기는 유저 이메일. 아까 그냥 이메일이었나요? 그냥 이메일이네요.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2 이렇게 하고 서밋 한다 라고 보고, 그럼 로그인이 두 개네요. 로그인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는 진짜 저 화면이 보여지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로그인 프로세스를 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로그인이 get, 즉 URL을 통해서 get 요청이 오면은 로그인이 되는 거고, 아까와 같이 포스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로그인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일단 return JSON으로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 레지스터를 통해서 화면이 나왔다. 일단 값을 입력을 하고 사인업을 누르면 로그인이 됐는데 이 페이지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왜냐면은 로그인 프로시저니까 라우트를 걸어야겠네요. 이 페이지는 로그인의 로그인입니다. 왜냐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인 PROC로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로그인에 걸었다. 다시 디버그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사인업은 동일하게 탔죠. 이번에는 요 포스트에 로그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들어온 입력값은 잘 있나요? 리퀘스트에 폼으로 넣었으니까 폼의 값을 볼까요? 4개가 들어왔고 파일은 당연히 없고 키 해서 요 4개의 값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리절트 뷰로 보면은 바로 나오죠. 유저네임은 AA, 이메일은 뭐, 패스워드는 뭐 이렇게 나왔고, 검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 뺄게요. 좀 진짜 길어질 거예요. 진짜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정상적인 값이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저 모델로 해서 일단 로그인을 하나 받죠. 어디서 들어왔죠? 그럼 폼에서 온 데이터는 인풋이라고 하나 해서 받겠습니다. 인풋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인풋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인풋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봐야겠죠. 간단하게 뭐 try 해서 보통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세스적인 건 넘어가고 이제 인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죠. 사인 인증을 했다. 레지스터 하나 만들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에 DB에 붙었었죠. 어떻게 붙었을까요? 대파를 통해서 붙었네요. 일단은 이걸 그대로 쓸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는 걸로 가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 레지스터를 한다. 어떻게 할 거다? 일단 유징을 통해서 DB에 붙고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레지스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레지스터라는 메소드는 유저 모델에 하나 만들었다 라고 보고, 여기서 이거를 등록을 하겠다. 일단 먼저 패스워드가 그냥 패스워드로 들어왔겠네요. 그죠? 그럼 암호화를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암호화를 그래서 스트링을 통해 갖고 이 암호화를 만든 것을 리턴을 한다 라고 보고, 아까 저희는 hmac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 암호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h512를 통해서 security에 크립토파이에 크립토그래피에 hmac으로 보면은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데 저희는 512를 쓸 거고, hmac이라는 게 붙는 게 키값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트라고 하는 키값을 통해서 저걸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키값은 바이트로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는 인코딩을 해갖고 UTF-8로 인코딩을 get 바이트를 통해서 인코딩을 할 거고, 이 값은 일단 임의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유저네임으로 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만든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암호화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네. 원래 솔트 값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고정된 값을 넣는 거는 사실 좀 안 좋고요. 변화가 있는 값이면은 뭐 자기 패스워드의 그냥 길이로 할까요? 패스워드 길이를 가지고 솔트 값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겠죠. 컴퓨트 해시라는 걸 통해서 동일하게 get 바이트로 뭐를 디스천 패스워드를 이렇게 하면은 암호화된 해시값이 나오죠. 하지만 해시값은 바이트 배열이니까 이 바이트 배열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여기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할 거예요. 컨버트 system.convert.base64 스트링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보면은 기본적인 단순한 암호화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저장을 해야 되죠. 쿼리를 하나 만들고, 쿼리는 아까 봤던 요 내용이겠죠. Tuser 네, user SEQ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가 될 거고, 셀렉트를 할게요. 왜냐면 시퀀스가 계속 추가가 되니까. 유저네임은 있고, 이거 3개는 일단 4개를 그냥 갖다 붙이고, 시퀀스가 뭐 아이덴티티 값으로 들어가면은 좀 편하겠네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넣지? 기본값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죠. MS SQL의 경우에는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고, 오라클은 뭐 시퀀스가 있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거는 값을 비워놔야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골뱅이를 붙여서 이게 변수다 라는 걸 만들 거고, execute를 통해서 this를 지정할 거고, 이게 입력이 됐다라는 값은 int 값이 나오겠죠. 실행이 되면은 1이 떨어질 거고, 실행이 안 되면은 오류가 나거나 0이 떨어지겠죠. 일단 레지스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그럼 단순하게 그냥 이 세션을 잡고, 여기서 회원가입이 성공을 한 거고, 아래는 실패한 거죠.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있고, 실패했을 때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로그인 페이지로 넘길게요. 이렇게. 하지만 로그인 페이지한테 실패를 알려줘야 되니까 get 방식으로 로그인 실패에 대해서 값을 알려줘야겠죠. 왜 실패를 했다라는지는. 근데 URL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utility의 URL 인코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져줘야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성공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 로그인 뭐 강제로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인을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로그인을 하세요라고, 로그인을 바로 시켜주지 않고 그냥 로그인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레지스터로 가야겠네요. 이건 아니지, 이건 로그인 페이지네. 엉뚱한 데 만들고 있었네. 레지스터에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로그인에다 만들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등록하는 페이지죠. 됐고, 마찬가지로 로그인은 일단 레지스터, 회원가입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회원가입이 됐다 안 됐다, 회원가입이 성공해서 로그인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하나 빠졌다. 보시면은 패스워드 2를 통해서 패스워드 1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input.password가 있고,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값이 있는데 여기에 없죠. 저에게는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홈에서 그냥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웹에서 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스트링 뭐 명시적으로 주고, 만약 패스워드와 패스워드2가 틀리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익셉션 하나 만들어서 던지죠 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캐치로 넘어가서 여기서 실패가 뜰 거고, 레지스터에 메시지가 있으면 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여기에 표시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나 만들죠 뭐. 그래서 얼라트에서 레지스터에 메시지가 있으면 뷰 데이터에 메시지에 넣어라 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게 레지스터 최상단에 선언이 되고, 제대로 인식이 안되네.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안되죠. 스트링에 메시지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간에 만약 메시지 이렇게 해야겠죠. 메시지가 있으면은 메시지를 여기에 보여줘라. 이렇게 얼랏에 덴저로 해서 메시지를 찍어서 사인인은 로그인이고, 서밋에서 여기서 로그인이 아니라 레지스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디버거를 통해서 F5를 눌러서 디버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못했네요. 로그인이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넘길게요. 이건 좀 이따 할 거니까. 회원가입을 진행을 한다. 어떻게? 일단 유저의 레지스터에다가 제가 일단 잘못했네요. 비어 있으면이 아니라 뭔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비밀번호가 이제 여기에 AA를 넣고 BB를 넣어서 일부러 틀려볼게요. 사인업을 눌렀을 때 오류가 나고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면서 다시 나오죠.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고, 단순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대로 해볼게요. 레지스터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제 이름을 만들게요. 제 이름 만들고, 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ASDF라고 했다. 사인업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인풋 값을 먼저 보면은 폼에서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패스워드2가 당연히 같기 때문에 진행이 되죠. 레지스터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쿼리를 만들어서 인서트가 완료가 됐죠. 근데 보시면은 ASDF가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암호화가 안 됐죠. 만들어 놓고 안 썼네요. 다시 해당 건을 지울게요. 지우고 바로 이건 바로 커밋이 됐나 보네요. 잠깐 취소를 하고 비밀번호를 먼저 암호화를 해야겠네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헷갈리겠죠? 패스워드가 진짜 있는지. 그럼 여기서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일단 암호화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라고 보고, 암호화가 됐다. 굳이 반환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해도 되겠죠. 해시값이 this.password가 들어간다. 다시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타고, 방금 전에 이걸 탔으니까 지금 인풋 값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암호화가 진행이 돼 있죠. 암호화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베이스 64 같은 거는 디코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웹에서 디코드 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요거를 쳐서 디코드 해보면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이한 값이 들어가 있죠. 바이트 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문자로 표시될 수 없는 바이트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저장까지 하고 완료가 됐다 라고 보시죠. 됐으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왔죠. 시퀀스는 뭐 1번이 지금 날아가서 2번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죠. 잠깐 멈추고, 실제로 그러면 레지스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되게 많겠죠. 먼저 DB에서 중복 이메일이 있는지 뭐 체크를 해봐야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동일한 게 들어갈 거잖아요. 뭐 이런 로직들이, 검증 로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로그인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준비한 작업은 모두 끝났어요. 좀 길었지만 로그인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겠죠. 진짜 로그인을 진행한다. 그럼 먼저 우리가 로그인을 쓸 거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use authentication 이라는 걸로 이 authorization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인증을 사용을 하겠다 라는 선언을 먼저 스타트업 쪽에 해주시고요. 스타트업 쪽에 해주셨으면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겠죠. 볼까요? 일단 오류나는 화면을 하나 볼게요. 시작을 해서 무조건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로그인 빼고 화면이 떴을 때 일단 여기는 이름이네요. 당연히 이메일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이름으로 하고, 아까 ASDF였죠. 그래서 사인인을 누르면은 여기 페이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됐네요. 폼에 먼저 아이디는 폼 대충 하고, 메소드는 당연히 포스트가 될 거고, 액션을 통해서 어디로 보낸다? 로그인으로 보낸다. u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제가 가질 필요가 없고 네임이 유저네임일 거고요. 그죠? 패스워드 역시 pwd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붙이고 네임은 패스워드였죠. 이렇게 하고 다시 디버그를 돌려보면 로그인, 블루코프에 로그인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인풋에 두 가지 값은 들어왔네요. 뭐 이메일은 당연히 없고 유저 시퀀스 역시 제로죠. 왜냐면 두 개 값은 비어있고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겠죠.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하고 멈추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인풋 값에 대해서 그냥 get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요. 로그인 유저로 할까요? 당연히 없는 메소드니까 오류가 나겠죠. 그럼 컨트롤 점을 눌러서 메서드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F11을 눌러서 메서드에 들어왔습니다. 리턴 값은 본인 유저 모델로 하고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 로직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저희가 받는 거는 지금 유저 네임과 있죠.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유저네임을 가지고 현재 유저네임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검증 로직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필수적이겠죠. 동일한 값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래쪽을 일단 복사해서 넣고 쿼리를 봤을 때 셀렉트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셀렉트를 할 거냐. 일단 유저네임이 유저네임인 걸로 하나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유저 시퀀스까지 있어야 될 거고 아래 값들은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싱글 하나만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죠. 유저 모델 하나가 있어야 되고 유저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싱글로 하게 됐을 때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싱글 와 디폴트로 할게요. 디폴트가 되면은 디폴트는 널이겠죠. 유저가 널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강제로 해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있을 거고 패스워드가 틀리다. 하고 원래는 뭐 비밀번호가 틀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겠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리턴에서 유저를 던져주겠죠. 쭉 가서 로그인이 된다. 이제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레지스터 위로 올릴까요? 당연히 먼저 가입이 먼저라고 치고 리전으로 묶을까요? 로그인이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트라이를 먼저 해야겠네요. 캐치 단순하게 간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었죠. 회원가입에서 로그인해서 동일하게 할게요. 가입 밑에 서 있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하죠 뭐.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해가 빠르고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게 이런 방식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리다이렉트해서 메인 페이지로 간다. 그럼 이 사이에 로그인 작업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로그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저희가 인증을 먼저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아이덴티티, 어떤 아이덴티티를 클레임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아이덴티티 밑줄 쳐 있는데 컨트롤 점을 누르면은 유징을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시큐리티에 클레임즈 추가하면 이렇게 되고, 볼게요. 많죠? 그 중에 쿠키 어서티케이션 디폴트, 그냥 스키마 네임 상수 하나 가져오고, 키에 대한 스키마 이름을 가져온 거고, 클레임즈 타입은 네임, 클레임즈 타입 이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상수예요. 스트링을 반환하는 저 값들을 이제 우리가 써주겠다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아이덴티티에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될까요? add claim, 어떻게? 클레임을 만들어서 넣어줄 거죠. 어떤 값을 넣어줄까요? 클레임 타입에 name identify 고유값이에요. 아까 고유값 하나 만들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유저의 시퀀스죠. 완전한 고유값. 문자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자열이죠. 타입과 value. 하나 더. 클레임 타입은 뭐가 있을까요? 또 되게 많네요. name, 유저의 name, 유저 네임이 있을 거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대표적인 게 또 이메일이죠. 이메일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넣죠? 인증값을 하나 만들고, 렌즈 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인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http 텍스트에 sign-in, async 통해서 요 스키마에 인증값과 프로퍼티를 던질 건데요. 세 가지를 보통 써요. 퍼시스텐스, 아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영속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로그인을 유지할 거냐, 즉 브라우저를 껐을 때 이 쿠키가 사라질 거냐, 아니면은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브라우저를 끄면은 같이 이 로그인이 삭제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쿠키의 만료 시간입니다. 지금의 뭐 한 시간으로 할까요? 4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 로그인이 하고 있어도 4시간 뒤면은 삭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쿠키는 다시 들어오면 갱신이 된다.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제가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도 체크했었죠? 그럼 어싱크니까 대기가 안되고 그냥 끊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await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싱크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어싱크 메소드로 바꿔주고요. 비동기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다 라고 보고, 몇 번 틀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하나 해줄게요.
틀리면 오류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좀 더 이쁘게 나오겠죠. 뭐 디자인도 들어가면 하고 뭐 검증 로직도 여러 개 복잡하게 들어가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로그인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해서 먼저 없는 걸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로그인 유저를 통해서 값을 가져왔는데 값이 없죠. 비교했는데 유저네임이 없어서 그럼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캐치해서 받아서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시켜서 나오면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나왔죠. 그럼 있는 걸로 해볼게요. 비밀번호만 틀려볼까요? 비밀번호를 틀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값을 가지고 반환값을 지정을 안 했네요. 유저 모델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못했네요. 반환 형태를 다시 지정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야 또 비밀번호 틀립니다 떴죠? 비밀번호가 틀리게 떴습니다. 제대로 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인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값을 넣었다. 인풋에 컨버트. 그쵸?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지 비교할 수 있겠죠. 놓친 게 요것과 비밀번호 암호화네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먼저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타고 유저에서 값이 나온 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문제가 없어서 여기서 던져지겠죠. 그럼 유저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완벽하게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타고 로그인이 완료가 되고 얘도 쿠키를 지정을 안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 쿠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컨피규어에 인증을 하겠다라는 것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쿠키 인증을 하겠다라는 거를 같이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쿠키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다시 서비스에 add authentication에 그래서 이제 람다식으로 옵션을 하나 만들어서 넣고 옵션은 디폴트 사인인 스키마는 뭐다? 아까 저희는 쿠키를 썼었죠? 디폴트의 스키마 아까 이거였죠? 일단 디폴트는 다 요 값을 넣어줄 거예요. 3개 값 챌린지까지 해서 그냥 3개는 넣어주고 add 쿠키 해서 쿠키를 넣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갈 거냐 해서 로그인 패스 어디다가 할까요? 로그인이죠. 이벤트 타입 해갖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의 갱신 쪽인데 이거는 일단 빼고 다시 아이고 콤마를 세미콜론을 빠뜨렸네요.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 통과했었죠? 이번에는 됐죠? 볼까요? 퀴즈가 지금 이렇게는 볼 수가 없네. 어쨌든
로그인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로그인에 대해서 별도로 작업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은 로그인이 됐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어디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뭐가 좋을까? 티켓 리스트에다가 뭔가 하나 찍어볼까요? 아니지. 인덱스에다 하나 찍어볼게요. 아니지. 그럼 레이아웃을 가서 어디가 좋을까? 상단에 제이슨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나오는 부분인데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죠. 어디가? 여기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 로그인 돼야지만 나와야겠네요. 그죠? 두 번째로 로그인이 됐으면 본인 이름이 나와야겠죠. 어떻게? identity.name 해서 이렇게 나온다. F 이름이 나오죠. 이게 로그인이 된 거죠. 로그인이 확인하고 로그인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컨트롤러에서도 저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티켓 리스트를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티켓 리스트를 제가 로그인한 사람만 일단 로그아웃을 먼저 만드는 게 좋겠다. 로그아웃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냥 갖다 붙일게요. 루트 똑같고 포스트 필요 없고 로그 아웃 하고 별도의 것들은 필요 없고 로그인이 된 사람만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멈출게요. 디버그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인증된 사용자만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아까 보셨죠? sign out 하고 리턴에서 리다이렉트로 메인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고 다시 시작을 해 볼게요. 아니지. 디폴트에 들어가서 로그아웃 페이지는 어디다? 따로 링크가 안 걸려 있네. 로그아웃 페이지는 로그인의 로그아웃이다. 시작. 맨 아래 로그아웃이 있죠.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누르면은 오류가 나겠죠. 로그인이 필요하다 라고 나오네요. 왜냐면은 아까 스타트업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간다? 슬래시 로그인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하니까 상단에 이름이 떴죠. 그리고 로그아웃이 여기 있는데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로그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뜨겠죠. 티켓 리스트가 지금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 여기에 상단에 이걸 쓰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서 특정 권한을 갖는다라면은 유저라는 곳으로 아이덴티티의 is authentication으로 authenticated 라는 걸 통해서 불값으로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특정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제가 로그인을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컨트롤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어드민이라고 해볼까요?
관리자용 뭔가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이 컨트롤러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고,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고, 무조건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움직인다. 컨트롤러 전체에다가 이거를 걸면 돼요. 이 어트리뷰트를 걸면은 이 URL, 이 컨트롤러에 들어오는 모든 거는 권한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이슨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체크. 단순하게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고, 만약 어드민 권한이 있으면은 9를 떨구고 없으면은 1을 떨군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만 그리고 하나 더, 동일하게 일단 이걸 가져다가 로그인이 돼 있으면 9를 하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1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로그인이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9가 나오겠죠. 근데 왜 이런 걸 만드냐 하면은, 로그인 전체 컨트롤러 전체의 로그인 검증을 하겠다 하지만 예외를 몇 개만 두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어트리뷰트에 allow anonymous를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익명 사용자, 로그인 되지 않은 익명 사용자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컨트롤러에 롤을 줘야겠죠. 제가 로그인을 했다 라고 보고, 원래는 DB에다가 그 롤을 넣었는데 일단은 그냥 무조건 모든 사용자한테 어드민을 준다 라고 볼게요. 뭐 이렇게 보죠. 유저네임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코드상에서 줘버리면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DB에다가 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롤을 어떻게 줄까요? 클레임에 타입제 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콤마로 이렇게 들어가죠. 어드민 하나만 주겠습니다. 다시 시작 해서 로그인을 하나 해볼게요. 로그인, 만들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티켓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고, 아까 만들었던 어드민에 getCheck라는 거를 들어가면은 9가 나오죠. 9 어드민이니까, 그쵸? 유저 체크 역시 9가 나오겠죠.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여기다가도 걸어놨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안 했으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동일하게 걸면 1이 나오죠. 그리고 getCheck를 걸게 되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바로 요 내용. 이 user.isInRole은 여기서 컨트롤러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내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레이아웃에서 동일하게 여기에 user.isInRole로 통해서 이게 뭐
특정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뭐 마찬가지로 메뉴에 따라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겠죠. 아까 로그아웃이 하나 더 있었죠. 상단 메뉴에 있던 거.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건 다 끝났다고 치고, 사실 되게 겉핥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권한의 갱신 이 부분, 하려다 말았던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 나와 있어요. 쿠키 로그인이라고 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있어요. 제가 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어디쯤에 있더라. 백엔드 변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밸리데이션을 해야지 서버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너는 뭐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에서 작업이 됐는데, 쿠키에 당연히 쿠키는 클라이언트 거니까 재접수 때까지 반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 밸리데이션 쿠키는 뭐 요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보지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일단 다 접고,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고, 클래스 아까 보였죠? 커스텀 뭐 이벤트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름을 하나 만들고 가져다 붙이죠 뭐. 컨트롤 점 해서 쿠키 추가해주고, 유저 레포지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DI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유저 레포지터리가 없죠. 아까 안 만들었죠. DI 서비스를.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걸 뭐 15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보통 쿠키에다가 넣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프롬이 들어가게 되면은 쿼리죠. 보통 그 링큐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 일단 다 날리고 사인아웃 된다. 컨텍스트에 사인아웃. 역시 어센티케이션이 들어가면은 됐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리젝트, 권한을 리젝트하고 사인아웃을 시키겠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쿠키에다가 최종 인증값을 넣어요. 인증 시간을 마지막으로 체크한 시간을 넣고, 로그인을 어딨지? 로그인 할 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사용자 값을 여기다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 타입을 가지고 뭐 라이스 체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넣는다. UTC로 잡아야겠죠. 현재 시간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클레임에 이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요청이 이 로그인이 아니라 이 리퀘스트가 발생하는 모든 클릭 순간마다 이 내용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계속 뭔가 DB 작업을 한다던가 하면은 클릭할 때마다 계속 검증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하가 좀 심해지겠죠. 그래서 먼저 값을 먼저 가져올게요. 체크 데이트 타임. 제가 넥스트라고 했나요? 라스트였죠? 라스트 변수의 시작은 항상 소문자니까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저 인증값에 아이덴티티에 클레임이죠. 아이덴티티가 아니구나. 클레임즈에 값을 타입이죠. 타입이 걸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초 값이죠.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로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값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UTC 값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UTC라는 고정적인 유니버셜 타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 15분 정도 텀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간보다 체크 시간이 이제 크면 15분을 더했을 때 크면 아니지 작으면이죠. 작으면 이제 아래 값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인지 검증을 여기서 하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정상 사용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아래로 내리고 이게 무조건 정상 사용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덴티티에 아이덴티티를 가져다가 넥스트 타임을 갱신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로그인해서 만들었던 그대로 요 클레임이 필요하네요.
클레임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리무브 해주고 새로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은 서버에서 작업을 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해주는 형태가 필요하죠. 웨이트 아까 뭐였죠? 갖다 붙일까요? 그냥 요 내용이죠. 근데 뭐 기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내용은 필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이걸 안 만들었네. 요거네요. 디버그를 하나 찍고 실행을 해볼까요? 볼게요. 로그인. 로그인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고 아까 로그인이 들어갔던 게 어드민 쪽이었죠. 어드민에 get 다 만들어 놓고 연결을 안 했네요. 그쵸? 여기서 아까 연결을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한다?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봤던 내용들이 뒤에 여기에 그리고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서비스의 add scope는 제가 뭔가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이것을 di처럼 이제 호출한다는 내용인데 제 세션 한번 그 리퀘스트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저게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시 로그인을 해서 최초 로그인부터 이미 발생을 하죠. 인터벌이 15분이다. 근데 인터벌이 15분이 아직 안 됐죠. 보시면은 58분 방금 했으니까 지금 계속 떠서 그냥 제가 다시 풀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무 리퀘스트나 있으면 리퀘스트 무조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게 타고요. 지금은 15분이니까 계속 넘어가겠죠. 조금 주기를 짧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분 말고 15초로 해보죠. (15초로) 하고 해당 검증이 있다 치면은 먼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하고 계속해서 나오죠. 보시면 시간은 계속 나오고 15초를 기다렸다가 보시면 35초 15초 지나서 여기 들어왔죠. 일단 정상으로 일단 체크를 했다. 이 부분으로 체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갱신을 했죠. 다시 볼까요? 갖고 있는 최종값과 현재값이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죠. 15초 또 기다리면은 다시 갱신이 되겠죠. 그쵸? 또 15초가 지나서 다시 갱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 텀을 이제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능상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겠죠. 저는 보통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요. 뭐
즉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 그러면은 뭐 레디스라던가 이런 메모리 DB를 써서 DB 부하를 좀 더 줄이면서 이런 텀을 좀 더 짧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겉핥기 정도로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롤이란 게 이런 걸로 역할을 지정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롤은 여기 내부에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어드민 만약에 여러 개가 필요하다 콤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콤마로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드민만 접속이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빠뜨렸었네요. 다시 해볼까요? 어드민만 가능하고 본인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아마 한번 보시면서 그냥 내가 이런 부분이 하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번씩 해보면은 거의 금방 익히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게시판을 만들면서 내용들은 아마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쓰고 파일을 첨부하고 그리고 본인 글이면은 뭐 삭제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차근차근 해볼 건데 아마 시간이 다음번엔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한 내용도 되게 겉핥기로 후다닥 끝냈는데도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다음번은 일단 글쓰기에 편집기도 붙여야 되고 DB도 들어가야 되고 유저 권한에 따라서 뭐 관리자, 본인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니까 꽤 걸릴 수 있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